써니사이드 프로젝트 두 번째 계명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너무 옳고 그름에만 매몰되어서 규칙을 어기면, 예의 바르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가 흔들릴 것처럼 과잉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고쳐놓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중요시하고 아이의 예의가 중요한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하면 세상이 무너진 듯 난리를 치지만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한 부모들도 있습니다. 실수로 아이가 그릇을 깨면 조심성이 없다고 아이를 다그치고 자신이 실수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이중잣대를 쓰죠. 건강하게 먹으라고 하고 부모는 먹고 싶을 때 불량식품도 먹고 아이가 먹고 안 치우면 잔소리를 하지만 자신은 피곤할 때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하자 하지요. 아이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는 중독 수준으로 하고 아이에게는 나이스하게 말해 하고 부모는 소리 지르고 위협하기도 하죠. 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반항이라도 하면 뒷목 잡고 쓰러지고 아이를 폐류나 수준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자식의 도리와 예의만 중시하는 유교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의 도리가 있다면 부모의 도리도 있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예의 있게 말하고 화내지 않고 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이의 의무라면 부모도 똑같은 의무가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니 부모 자녀 관계에서 예의와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통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을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더 강하게 아이를 밀어붙이면 관계는 깨집니다. 버르장머리 없이 오늘은 너를 반드시 고쳐놓고 말겠어. 경찰서에 가봐야, 감옥에 가봐야 네가 깨닫지? 심지어 SNS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모습, 머리를 삭발시킨 모습, 지저분한 방문을 다 뜯어놓은 사진을 올려놓고 전국에 방송하면서 아이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부모들도 있어요. 아이에게 체벌이나 강한 훈육을 통해서라도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여겨 지켜야 할 예의를 강압적으로, 위협적으로 얻어내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복종하게 만들어 놨는데 아이와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면 부모가 옳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 다 태울 건가요? 예의를 가르치고 버릇을 고친다고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망칠 건가요? 행동에 대해서는 가르쳐야 하지만 인격 모독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옳은 것과 효과적인 것은 다릅니다. 부모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아이도 참지 못하고 뚜껑이 열리게 됩니다. 서로 뚜껑이 열리지 않게 존중해야 해요. 아이가 나와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아이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큰 소리 날 일이 많지 않아요. 항상 관계가 먼저임을 기억하세요. 관계가 좋아지면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인간은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 따르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옳은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닌 경우를 우리는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나는 옳았고 옳은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뿐인데 아무도 내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피한다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 그 징표 없이는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하는 뼈아픈 후회로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으며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 라는 황지우 시인의 뼈아픈 후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강하게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부모 이야기를 더 잘 들어요. 햇님과 나그네의 동화에서 나그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따뜻함을 통해서지 강한 찬바람을 통해서가 아닌 것처럼 훈육도 강하게 하는 부모보다 좋은 말로 친절하게 할 때 아이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더 효과가 있는데도 왜 부모들은 해병대 교관처럼 아이를 대해야만 아이가 바뀐다고 여길까요? 왜 그런 방식을 우리 아이에게 적용하려는 것일까요? 소리 지른다고 내 말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한다고 부모의 권위가 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관계도 멀어지게 하는데 왜 효과도 없는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 이제 부모의 권위라는 말로 아이를 통제하고 복종하게, 순종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와의 소통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가 두려움으로 네 하기만을 바라시나요? 부모는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말하고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부모도 들을 준비를 하고 존중하는 태도만 가져도 부모 자녀 관계는 행복하게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물려줄 삶을 경영하는 세 가지 유산이 있다면 존중, 자기조절, 책임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비 오니까 잠만 말고 장화 신어 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샌들을 신으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만 나는 비가 와서 장화 신을 거야 하고 양방 통행을 보여주세요. 경험해봐야 나중에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해봐야 배우게 됩니다. 샌들 신고 나가서 발이 다 젖으면 다음에 비 올 때는 장화를 신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죠. 물론 발이 젖는 게 좋아서 샌들을 신으려는 아이도 있을 수 있죠. 말로만 하면 100번 말해도 이해 못 하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해보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이니 협력을 유도해 보세요. 하라는 대로 해. 추운데 재킷 입어. 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협력을 유도해서 날씨가 변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지고는 가볼래? 하고 아이에게 선택을 주고 결정하게 하세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크면 너만 이 집에 살아? 시끄러워. 대신에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전화를 할 수가 없다. 집중을 할 수가 없어. 문을 닫든가 볼륨을 줄여줄래? 네가 결정해 하고 협력하게 할 결정권을 주세요. 혹은 아이가 정리를 안 하고 놀이터 가자고 하면 안 치우면 안 간다 하는 위협의 말보다 장난감을 치우자마자 바로 놀이터에 가자 라고 말하면 부모도 아이도 존중과 협력의 바운더리에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친절하게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게 되죠. 아이가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이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하세요. 부모가 다 해주면 책임감을 못 배우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숙제를 안 가져가서 갖다 주면서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하며 계속 구해주지 말고 숙제를 안 가져가서 선생님께 꾸중을 듣던가 점수가 깎이든가를 경험하고 다르게 선택하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고 숙제 안 가져가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 아이는 부모에게 원망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아이가 숙제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걱정하면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길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어? 하고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행동의 주체는 아이이지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닌 아이가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게 부모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력자가 된다는 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이에게 물어보고 같이 해결책을 의논할 수 있지만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은 아이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하는 과학 프로젝트나 중요한 시합에 기여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갖다 주세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에는 스스로 경험하고 책임지게 하지만 엄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번 기회에 배워봐라 하면 처벌처럼 느껴지고 원망이 생깁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가져가거나 준비물을 안 가져가서 연락해서 갖다 달라고 하면 네 책임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보다는 마치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처럼 엄마가 지금 집에 없어서 갖다 줄 수가 없어 하세요. 엄마가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알면 자신이 스스로 챙겨 책임감이 생길 수 있지만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부러 안 갖다 주는 것 같으면 원망과 복수심이 생기니 융통성과 지혜를 발휘하세요. 아이가 행복하게 될 세 가지 기본 스킬은 독립성, 유능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자신만이 잘 되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같이 사는 삶이라는 걸 알고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갖게 하세요. 어려서부터 타인에게 공감하고 함께 협력하는 기쁨에 대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자주 접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너하고 친구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희 둘 다에게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이 있어?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잘 해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협력하는 태도는 아이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오래전에는 고집이 무엇이라도 이루어낼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봤지만 고집은 타인과의 협력을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파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룰 때도 협력하고 변화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파티시였던 한 여성이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에게 빵을 한 입 먹어보라고 했는데 그 한 입을 안 먹어서 이혼했다고 했어요. 너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협력하려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고집대로만 하려는 사람과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가족이 되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아이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피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모두 머리를 같이 맞대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음을 활짝 열고 경청하고 의견을 내며 한 곳에 도착하는 과정을 통해 오늘도 우리 모두 머리 맞대고 행복했다 하고 뿌듯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자란 어른이고 심지어 부모인데도 어른이 되지 못한 안타까운 부모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이 되겠다는 큰 결심을 했고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다면 나는 내 생각에는 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협력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본 적이 없다면 그걸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애들러는 만나는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나를 발로 차면 나도 차고라고 했죠. 즉 아이는 부모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합니다. 로렌츠의 각인 이론에 따르면 태어나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따르고 모방한다고 하죠.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그걸 따라했죠. 아이의 뇌는 자기 자신과 애착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서를 찾고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부모 이외에 또래에게나 다른 어른에게서도 배우겠지만 집안에서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죠.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행동들이 있다면
부모인 나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나를 관찰해 보세요. 아이는 나의 입이 아니라 나의 몸이 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요. 물론 아이의 행동이 부모를 보고 배운 것인지 유전으로 인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아이가 본대로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증언하잖아요. 엄마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왜 하면 안 돼? 라는 말을 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아이는 위대한 관찰자로 부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어요. 한 유튜브에서 한 엄마가 드라이브 스루에서 커피를 시키자 뒤에 앉아있던 아이도 나도 쿠키 했어요. 엄마가 쿠키는 집에 있잖아. 집에서 먹어. 라고 말하니 아이가 커피도 집에 있잖아. 집에서 마셔. 라고 대답을 해요. 깊은 깨달음을 얻은 엄마는 쿠키도 하나 주세요. 라고 하죠. 아이에게 나의 부모가 나에게 했던 똑같은 표정, 말을 한 적이 있나요? 크면 엄마처럼 안 할 거야 했던 행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보고 배운 것이 무섭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배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어려서는 부모의 행동을 인지하고 배우게 됩니다. 7개월 된 아이가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의 얼굴부터 살피는 것은 엄마가 나의 행동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엄마가 웃으면 나도 따라 웃고, 엄마가 무서워하면 나도 무서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놀이할 때, 행동할 때 내가 아이에게 했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셨죠?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화내고 싸우면 아이도 갈등 상황이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소리 지르면서 싸워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때리지 말라고 하면서 부모는 신체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하면 아이가 똑같이 해도 잘못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술이나 담배는 몸에 해로우니 하지 말라고 말로는 하지만 부모가 하면 아이도 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되죠.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를 관찰하면서 배우니 아이들이 듣거나 볼 때 언행이 불일치가 안 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라떼는 모범생이었고 공부만 하고 나쁜 짓은 하나도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아이는 공감대가 없고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부모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도 나누고 그런 경험을 넘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나 쓸데없는 경험담까지 나눌 필요는 없죠.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친절, 성실, 책임감 등을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책 읽는 걸 본 적이 없고 남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서 도네이션 한 번 한 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어떻게 말하고 모델링 하는지 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책 제목처럼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존중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 손을 확 낚아채거나 머리에 꿀밤을 주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일은 아이에게 수치심과 적개심을 생기게 합니다.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것도 때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요. 평상시 따뜻한 부모여도 수치심이나 적개심을 주는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잘못을 하면 체벌을 통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체벌은 이미 아이가 죗값을 치렀다고 여기기 때문에 개선의 의지가 없고 다음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맞지만 다음에는 나도 똑같이 할 거야 하는 다짐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부모만큼 커지고 힘이 세지면 대갚는 날이 옵니다. 부모의 휘두르는 손을 잡고 몽둥이를 잡고 아이가 제어하는 날이 올 수 있죠. 내가 아이를 대접한 만큼 나도 아이에게 대접받게 되는 것이죠.
흔히 약속된 체벌은 괜찮다고 여기나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수치심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는 뇌뿐만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것이어서 부모는 다 잊어도 당한 아이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며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3배나 더 기억한다고 합니다. 훗날 아이는 엄마가 그때 그랬지 하고 엄마는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며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죠. 엄마는 좋은 기억을, 아이는 상처의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에게 평생 갈 상처를 주지 마세요. 체벌을 통하지 않고도 소리 지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아이와 관계가 끊어지는 비효과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시나요? 양육의 대물림으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모델링된 방법이겠죠. 체벌은 잠시 멈추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양육의 목적이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 아이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이를 잘 가르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인가요? 공감을 통해 통제하는 법과 조절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판단 없이 들어주고 존중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지 맹목적인 순종이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육아는 마라톤이고 긴 여정입니다. 멀리 내다보면서 하세요. 나중에 맞을만 하니까 그랬지 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정당화하거나 혹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를 해도 지나온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잠시 멈추어 나와 아이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알게 됩니다. 꽂힌 아이들을 꺾어 놓으려는 것이 목적인지 꽃을 잘 자라게 할 목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온 존재이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정중함은 아이의 협조를 이끌 수 있어요.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고 존중하는 대로 존중받기 때문에 존중은 협력을 부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논쟁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면 무례하고 존중이 없다고 여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을 가지고 대하고 내 말대로 따르라는 지시와 통제보다는 아이를 협력으로 이끌 수 있는 선택을 주면 육아가 쉬워집니다. 아이의 이유와 권리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협조하려고 합니다. 내 말을 듣게 하고 싶으면 먼저 아이의 말을 들으면 아이도 들어줍니다. 들을 때는 눈과 귀도 같이 들어야 하고 입을 열면 아이 귀가 닫혀요. 들을 때는 진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협력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더 나은 방법들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입니다.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좋은 생각이 있어? 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명령 지시의 말로 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통제를 느끼면 저항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서 존중하는 걸 배우면 아이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협력을 이끌 수 있는 말투와 목소리 톤을 사용해 보세요. 사랑을 언어로 소통하려면 반드시 친절하게 말해야 합니다. 말은 검보다 강하고 몇 번의 잔인한 말들은 수백 번의 허구를 지우고 단절을 가져옵니다. 아이들은 목소리 톤에 매우 민감해요. 목소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화냈다고 해서 억울할 때도 있죠. 씹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말처럼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려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례한 것에 매우 민감한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가 무례하게 했을 때 나의 기분은 어떤가요? 부모가 느끼는 그 기분을 아이도 똑같이 느낍니다.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고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면 됩니다. 존중은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열쇠이고 훈육의 열쇠이기도 하죠. 훈육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